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거주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본청약 시점에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공공분양을 정리할 건데요. 공공분양의 기본적인 내용들로 1순위는 무엇인가, 당첨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은 전량 공공분양이죠.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7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이 이렇게 있고, 자, 3기 신도시는 입지 자체가 뭐 서울이랑 거의 붙어 있죠. 자, 입주할 수 있는 날이 5년 후가 될지 7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웬만한 수도권 지역보다 입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공공분양을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공공분양의 1순위는 일반 공급에서 1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횟수만 보는 거예요. 자, 이건 공공분양이고요. 이건 민간분양의 1순위인데요. 민간분양과 비교하자면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같고요. 민간분양에는 이 지역별 면적별로 예치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충족하시면 돼요. 자, 이 민간분양은 이 공공분양 정리가 끝나면 따로 정리할 거니까 그때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다르다.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횟수다. 민간분양은 예치 기준금이다. 자, 요거다, 다르다. 자, 요 납입 인정 횟수라는 거는 내가 청약 통장에 1월, 2월, 3월 쭉 있고 12월까지 있을 텐데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3월에 얼마를 정확한 달에 이렇게 납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3월에 공공분양 예정인 단지가 있어서 내가 이걸 준비하겠다고 2월에 한 번에 120만 원을 납입하면서 10만 원씩 12개월로 나눠서 입금해 주세요 하는 거는 가능해요. 이건 가능한데 이걸 이렇게 입금을 한다고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을 바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납입한 120만 원이 10만 원씩 12개월로 나눠서 입금은 되는데 요게 인정이 되려면 시간이 쭉 지나서 인정 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정은 되는데 바로 120만 원을 나눠서 낸다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매월 일정 날짜에 10만 원씩 납입하는 게 좋다. 민간분양의 1순위 요건인 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기준금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요 공공분양의 납입 인정 횟수라는 거는 한 번에 납입해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요거 두 개를 간단한데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1순위를 같이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걸 너무 헷갈려셔서 공공분양 1순위만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요 비교가 들어가게 되네요. 청약통장은요, 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라고 하는 청약통장이 필요한 공공분양이에요. 투과지역과 첨가지역은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지금은 수도권이 거의 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도권이 규제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12개월, 12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6개월, 6회. 요게 1순위인데요. 자, 투기과열 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일 경우에는 1순위 청약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순위자라도 1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순위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1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없다. 자, 어떤 경우냐? 세대주가 아닌 자, 세대주여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자, 우리 세대의 등본을 띄워보면 세대원들이 있을 텐데 이 세대원 중에 누구라도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 1순위 청약을 제한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요게 1순위예요. 간단하죠. 요 투가지역과 첨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24회만 채우면 되는데 세대주여야 되고 세대 전원이 5년 내 다른 주택의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이 무주택은 기본이다. 그럼 이렇게 1순위가 모였는데 당첨자는 어떻게 뽑는지 봐야겠죠?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 납입 횟수가 많으면 장땡이에요. 자, 그런데 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저축 총액만 본다고요? 네, 부양가족은요. 저축 총액만 봐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요. 저축 총액만 많으면 당첨이라고요. 무주택 기간도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으면 당첨이에요. 많으면 당첨. 자, 가점 필요 없고요. 추첨 안 해요. 가점제 없고 추첨제 없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께서 왜 헷갈리시냐면 요거는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인데요. 자,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순위가 모이면 이 면적별로 면적별 지역별로 요 비율이 다른데 다음 영상에서 정리할 거지만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요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데는 여기다.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 많은 순, 민간 분양은 가점제, 추첨제. 자, 그러면 공공분양 일반 공급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에 적용해서 본다면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에 거주는 하셔야겠죠. 그리고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되겠고요. 자,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 요거는 지난 영상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3기 신도시 사전총액에서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원래는 내가 공공분양에 청약을 한다고 하면 091 기준으로 역산해서 요 거주 요건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요 시점에 거주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 청약이 있을 텐데 요 본 청약 시점에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거주 기간은 1년이나 2년이 적용될 텐데 2년이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요 사전 청약 시점에서부터 요 본 청약까지 2년, 이 이전부터 거주를 시작하셨다 그러면 이 거주 시기부터 이 본 청약까지 2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전용 면적이 60제곱을 초과한다 그러면 자산과 소득 기준이 없어요. 자, 요것도 제가 자산과 소득 기준은 따로 정리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없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59타입, 84타입이 있으면 84타입은 소득과 자산에 적용이 없다. 59타입은 있다. 당첨자 선정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총액 많은 순이다. 납입 인정금액이라는 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자, 어떤 달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20만 원을 넣고 어떤 달은 내가 여유가 없어서 2만 원을 넣고 어떤 달은 15만 원을 넣고 어떤 달은 8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납입을 했다 그러면 요 달은 10만 원이 인정되는 거고 요 달은 2만 원이 인정되는 거고 요 달도 10만 원이 인정되는 거고 요 달은 8만 원이 인정되는 거예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했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고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인정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청약통장을 일단 만드시고 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셔라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여유가 없어서 2만 원이나 3만 원을 납입할 바에는 당장 청약을 하실 게 아니라면 밀리고 10만 원을 납입해라 하는 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10만 원이 최대 인정 금액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요 그림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세요. 그래야 안 헷갈리세요. 자, 이렇게 딱 나눠서 여기는 민영주택, 여기는 국민주택. 자, 오늘 정리한 데는 여기에 1순위를 정리한 거잖아요. 자, 여기랑 헷갈리지 마셔라. 여기에 당첨자 선정 방식을 여기다 적용하지 말고 이렇게 적용하거나 이렇게 적용하지 말아라. 자, 다음 영상에서는 민간 분양